검색 시장 만년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챗 GPT 기술을 탑재한 업그레이드된 빙이 공개됐습니다. It's a new day in search. It's a new paradigm for search. Rapid innovation is going to come. In fact, a race starts today. 채식주의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할 건데 메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 기존 검색 방식은 입력된 검색어를 포함하는 자료들을 단순 나열해 보여주기 때문에 일일이 클릭해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지만 대화형 AI는 마치 요리사와 진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알아서 3가지 요리를 추천하고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검색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더 궁금한 거는 이 밑에 채팅을 통해서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트위터에 올릴 글이나 이메일을 대신 작성해 준다거나 즉석에서 동화와 같은 글을 써주는 기능 등도 눈에 띄는데 기자가 챗 GPT에게 오늘 써야 할 AI 검색 엔진 경쟁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하자 이것까지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검색 시장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뺏길까 마음이 급해진 구글은 하루 앞서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바드를 몇 주 안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 중국 바이드도 AI 검색 엔진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큰 변화가 일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걸 훌쩍 뛰어넘는 생성형 AI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말 활용이 더 자연스러운 걸 비롯해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술과 자본, 인력을 모두 갖춘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쇼핑의 이 기획전은 사람이 아닌 AI가 만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의 검색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 구체적인 상품 선정에서 화면 배치까지 AI가 도맡았습니다. AI는 이미 사이트 내 각종 홍보 문구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레드와인과 재즈를 가지고 문구 만들어줘. 레드와인처럼 깊고 진한 감성을 담은 재즈 어떤가요? 챗 GPT처럼 질문을 던지면 답도 내놓는데 AI에게 기자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달라 물었습니다. 김 빠진 콜라 같은 하루의 딱. 관심과 애정으로 가득해야 할 오늘 하루에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국내 인공지능 모델은 외국 AI에 비해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문장을 창의적으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문맥을 파악해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네이버는 자사 AI의 챗 GPT형 기능을 접목해 올 상반기 서치 GPT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카카오는 한국어 AI 코 GPT, SK텔레콤도 에이닷의 챗 GPT 기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챗 GPT 기능을 빠르게 구동하기 위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과 협업합니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AI 개발 능력은 세계 3위. 하지만 인력 수준 측면에선 28위에 그쳤습니다. 또 거대 AI를 구동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막대한 비용 투자도 관건입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량 학습이 되풀이되는 정도가 정확도의 관건인 만큼 서둘러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AI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 문학 번역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서툰 일본인이 한국 웹툰을 초벌 번역하고 AI 번역기로 가다듬었다는데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기 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팝하고 서비스를 실행한 뒤 웹툰을 찍자 한글 텍스트가 일본어로 곧바로 번역돼 나옵니다. 일본의 40대 주부 마스스의 유키코 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웹툰 전체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1년 정도 한글을 배운 유키코 씨는 아직 한글에 서툴지만 한글 웹툰을 스스로 초벌 번역한 뒤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 기능을 이용해 일본식 표현으로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지난해 말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한국문학번역상에서 웹툰 부문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 번역이 이제 가세하면서 저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언어 능력 자체가 이제 외화된 거죠. 외부화된 거죠. 아마 이거는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번 수상은 번역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였지만 기계 번역과 인간의 수동 번역이 경쟁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해도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기계번역 사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올 연말 시상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네요. 네. 챗 GPT. 네. 이제 조금 입에 익나 싶기도 한데 네. 입에 잘 안 붙네요.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에 지금 성큼 들어오고 있는 이 네.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이렇게 다들 관심을 보이는 건데요. 당장 한국의 핵심 산업도 생성형 인공지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화제의 인공지능 챗 GPT에게 너는 어떤 시설로 운영되는 거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GPU와 TPU로 구성된 고성능 컴퓨터가 많이 필요한 모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다른 인공지능들은 어떠냐고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인공지능들을 굴리기 위한 핵심 컴퓨터 부품은 현재 GPU와 TPU라는 거고요. 앞으로 아주 많이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TPU는 아예 인공지능에 특화된 구글이 개발한 칩입니다. 그리고 GPU는 보통 고사양 컴퓨터 게임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부품이라는 이미지가 큰데요. 인공지능 운용에 많이 쓰입니다. 역시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만든 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반도체죠. 인공지능 시대가 빠르게 자리 잡을수록 반도체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인공지능에 필요한 유형의 고성능 반도체를 AI 반도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쓸 것 같은데, 근데 네. 권 기자 설명 쭉 들어보니까 네. 인공지능의 핵심 반도체는 다 미국 기업이 만드는 거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금 꽉 잡고 있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도 인공지능 수요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공지능 분야의 확산이 빨라지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도 당장 더 잘 될 수 있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우리 기업들도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에서 부상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을 크게 높여서 AI에 적합한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미국 기업 엔비디아. 요새 업계에서는 챗 GPT를 내놓은 회사 오픈 AI보다 엔비디아가 더 활짝 웃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쓰는 챗 GPT가 부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이버가 검색에 특화된 인공지능 출시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내놓는 인공지능이 크게 인기를 끌고 쓰임새가 많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넣은 AI 반도체의 수요가 같이 폭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챗 GPT 같은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이 네.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해부터 중국으로의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더 기술을 개발하거나 떠오르는 걸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무역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는 워낙 국제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반도체 동맹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동맹 안에서도
앞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지해서는 곤란하다는 걱정들을 다들 조금씩 이미 속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복잡한 셈을 빠르게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권 기자랑 이 생성형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큰 변화가 앞으로 훅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